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북기 김동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랐죠. 오늘이 9월 동시만기 쿼드루플 리칭 데이인데, 우리가 만기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장이 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꽤 큽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지수 선물 옵션 시장이 우리 시장 규모가 한 탑3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이라서 사실 웹도독이라고 하죠. 이 파생 시장이 이 현물 주식 시장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끼치는 꼬리가 몸통인 시장을 꼬리인 선물 혹은 옵션 시장이 흔드는 양상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만기에 오르기도 합니다. 만기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까지 만기 부담으로 인한 매물이 나왔다면 오늘 마감 기준으로는 다시 그걸 커버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올랐지만 어제 내려왔던 걸 되돌린 거기 때문에 어제 그제 내려온 걸 되돌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오늘의 상승이 이제 상승이 시작이다, 다시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장 자체는 박스권이고 크게 시황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 올랐고요. 코스닥이 1.9% 올랐는데 그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가볍게 지나갑시다. 우리가 지수 시황을 보는 이유는 내가 종목을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황을 봐야 되느냐 이거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막대한 방향성의 긴장감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혹은 사고 싶은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큰 하락의 우려가 있다면 내가 종목을 아무리 좋은 종목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춘다든지 아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약간 축소시켜서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을 좀 줄여놓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 시황 전략인데 그거 별로 문제 없으면 그냥 종목 보면 되는 거죠. 혹은 장이 만약에 아주 대단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방어적인 구성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다분산되어 있다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좀 더 압축을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보는 게 시황인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수 움직임 보시죠. 그냥 이거 복잡한 테크닉 스킬 필요 없고요. 그냥 눈으로 딱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주식을 우리가 미인대회라고 하잖아요. 종목을 찾는 건 미인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는 그냥 시장에 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이 생겨본 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으로 가고 있구나. 그냥 이러고 있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두어 달 정도 전까지는 여기 좀 올라왔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네. 이렇죠. 그죠?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시황이고, 지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거죠. 혹시라도 이걸 기대하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려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피해야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구성 전략을 갈 필요가 있는 건데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갈 만한 내용도 없고 이렇게 막 무너질 걱정을 해야 될 상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은 그냥 제한적인 박스피 움직임이다. 오랫동안 좀 답답한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올라가기에는 환율 안 좋죠? 그죠? 환율 1,300원대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환율 안 좋죠? 그리고 경기 안 좋죠?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레벨업 된다고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올라갈 수는 있죠. 요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박스 요 정도. 다시 한번 2,600대, 2,650
2650 뭐 이런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뚫고 이제 완전한 레벨업이 되기에는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그리고 중국을 필두로 하는 뭐 경기,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안 좋죠. 이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못 가지 않을까? 그죠? 합리적 추론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오케이, 위가 아니다. 그럼 아래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무너질까? 이거죠. 이게 사실 이게 무너진다라면은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다시 2000 열고 가는 박스가 되거나 아니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반도체가 전망이 호전이죠. 반도체 전망이 호전되고 있어요. 예, 가격 인상했고, 물론 아직까지 수요는 적어요. 예, 수요는 공급 일단 공급 바닥은 여기 나왔고, 이미 공급 바닥은 나왔고, 예? 그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를 올리면서 Q가 낮아진 거를, 양이 낮아진 거를 가격으로 커버하겠다는 얘기고, 앞으로의 뭐 IT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뭐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경기가 좀 부진해도 어차피 힘들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수요가 더 들어오느냐 아니냐인데 공급을 더 축소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구간이라서 반도체 이 상황에서 진짜 무너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게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증권사들 분석들 뭐 저거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큰 새로운 성장 산업에서 중국과 한국은 양대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지금 큰 먹거리를 지금 일궈내고 있는 건데, 이 큰 두 축이 살아있잖아요. 예?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신성장 산업이죠.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대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죠? 한 50% 정도까지 갈 거예요. 트럼프가 뭐 당선되면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전기차 산업은 하나의 산업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몰락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이클 바닥에 있잖아요. 여기서 뭘 무너질 게 뭐가 있어? 이런 게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산업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은 뭐 부동산은 정부에서 뭐 이 약 물고 버텨낼걸요? 내년에 총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총선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뭔가 안에서 뭐 부동산 터지고 뭐 금융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근데 미국도 내년에 대선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내리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금리, 경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올라가는 상황까지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정도의 움직임도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보셨다시피 견고하잖아요. 경기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조금 늦게 꺾이는 양상은 있으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여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환경은 생기면 안 돼요. 그건 경착륙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충격을 한번 받아야지 금리 인하기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옛날 역사적으로 그래요.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 이벤트 충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지금의 실질금리 플러스권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주식시장이 양호하게 이렇게 뭐 내년, 내후년으로 흘러가는 거지, 거기서 급하게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시장은 좀 하드코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서의 과도기에서 완만한 박스가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면, 지금 시장 방향은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좀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저 의견은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림 굳이 안 보더라도 환율, 뭐 금리, 환경 다 아시고, 중국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뭐 마치 뭐 중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막 맨날 이야기들 나오지만 여기 문제가 됐던 자리들을 안 깨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요런 자리들 올라서면은 또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 항상 그래. 맨날 망하니 어쩌니 해도 또 그림 잡아서 회복하고. 하지만 중국이 지금 제가 이거는 2년 전부터 1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중국이 신창타이 얘기하고 공동부유 얘기하고부터는 중국 산업, 중국 관련 이거는 끝났다. 왜냐면은 흑묘백묘의 성장을 포기하고 공동부유 다 같이 그냥 견뎌보자. 이게 공동부유 아니에요. 공동부유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다 같이 그게 이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먼저 흑묘백묘는 먼저 갈 수 있는 이들이 성장을 만들고 나머지를 그 뒤에 낙수 효과를 누린다.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자본주의 경제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이 공동부유로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죠. 힘들어도 예전처럼 확 부양하고 막 교역력 늘리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중의 이런 패권 싸움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함께 지금 막 경기 부양하고 이런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얘네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미국, 중국의 지금 장기 추세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흐름을 10년 정도 동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이 안쪽에 3,000포인트대 초반에서 계속 그냥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돈 벌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기와 시장이 알아서 내 돈 벌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장이 좋고 뭐 시장이 양호할 때는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더 버냐 덜 버냐의 차이지, 그냥 시장이 돈 벌어주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야 돼요. 사실 이런 구간은 여러분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케이스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하다고까지는 그렇지만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 안 나는 구간입니다. 요런 자리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쉬고 있으니까. 중장기는 왜 뭐예요? 시간으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큰 계단식 상승으로 갔을 때 이만큼의 성과가 나는 자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지금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옆으로 가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 주식은 박스는 조정 국면으로 포함합니다. 주식의 박스권도 이건 조정이에요. 옆으로 가는 것도 조정입니다. 이거 올라가는 것만 상승이에요. 약간 내려오는 것도 조정이지만 옆으로 가는 것도 조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박스권 장이라는 거는 지금 조정 국면이라는 얘기죠. 조정 국면. 쉬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쉬고 있으니까. 주식들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고 있으니까. 뭔가 좀 전술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스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올라갔다가도 원위치하고, 좀 내려갔다가도 다시 원위치하고, 또 간다 싶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벌려면은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시장의 방향을 가지고 수익이 나려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해야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죠? 뭐 여기서 팔든, 하여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하는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요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오면 좀 팔아주고, 좀 내려가면 좀 사주는 걸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마음에 반하는, 내 마음에 반대 대응이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면 사람들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요. 주식 내려가면 무섭고 두렵고.
이거는 무섭고 두려울 때 주식을 사야 되고, 와, 기분 좋고 흥분될 때 주식을 팔아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장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수가 옆으로 갈 때, 자, 시장에 2,000 종목이 있으면, 2,000 종목이 있다. 2,000 종목 중에서, 한 1,000개는 그냥 횡보합니다. 그냥. 시장이 이렇게 가면은 한 1,000개는 뭐 그냥 지수처럼 별 재미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0개가 올라갑니다. 요 중에서도. 한 300개가 올라가고 나머지 한 700개 하락합니다. 하락이 더 많아요, 보통. 박스장 되면 별로 하락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박스장이라는 건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강하지를 못해요. 매수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이 더 많은 거예요. 떨어지는 주식이. 제가 박스 조정이라고 그랬죠. 박스도. 그러니까 내리는 게 주식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주식들이 많아요. 근데 욕심은 부지런해요. 탐욕은 정말 성실하고. 그래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표류하는 자금들은 이 힘든 국면에서도 수익률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요 300개의 상승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만 수익이 나와요. 제가 아까 시장 지수로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종목으로는 얘기가 다르죠. 종목으로는 이 박스 국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요. 이 종목이 300개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종목이 700개가 나와서 얘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얘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천천히 떨어져서 이 평균값으로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니, 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성장이 좋은 종목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결국은 장이 못 간다는 거는, 시장이 못 간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하게 못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불확실성이든 시간이 아직까지 덜 됐든 간에 어쨌건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 돈을 잘 버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개 상승하는 종목은 꿈이든 숫자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드시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매매를 해야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혹은 공략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돼요. 이게 없으면 이 꿈과 숫자, 뭐 사실상 실적인데, 근데 꿈도 움직여요. 꿈도. 왜냐면 지금 숫자로는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만 가지고도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로봇주 같은 것도 그냥 꿈으로 올라온 거예요. 숫자 한참 남았어요. 근데 꿈이 움직이는 동안 숫자가 쉬었잖아요. 그죠? 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2차전지가 쉬었잖아요.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숫자가 잘 나와요. 여전히 숫자 잘 나와요. 뭐 어쩌니 저쩌니 뭐 LFP가 어쩌니 리튬 가격이 뭐 빠졌니 어쩌니 해도 이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특히 소재 같은 경우는 바인딩 계약은 계속 이행을 하는 것이고, 전기차의 생산 캐펙스도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조인트 벤처 설립해 놓은 전지 셀 기업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실적 잘 나와요, 당분간. 근데 주가가 얘네들 빠져 있죠. 근데 꿈은 어때요? 모빌리티 로봇 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 시점이 9월 15일이에요. 이제 3분기가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보름 지나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요. 실적 시즌 들어가면은 꿈은 약해지고 숫자는 강해져요. 근데 지금 숫자 강한 종목들이 많이 밀려 있죠. 그죠? 꿈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죠. 요거 이제 믹싱 교차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장세 상황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반도체가 좀 애매합니다. 반도체가. 예, 삼성전자를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로 얘기합시다. 하이닉스 그림 기가 막힌데. 하이닉스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하이닉스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 당장 넘어갈 수 있겠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사야지.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완전 하단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이게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여기가 약간 우하향인데 지금 오늘 여기 딱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메모리 랜드 디램 메모리 가격 인상 이게 나왔다고. 이게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가격을 일단 올리면은 이익이 그 매출이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오늘도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 비메모리 GPU 관련한 뭐 AI 반도체 이게 아니라 전공정이 올랐다고. 전공정 메모리 쪽 전공정, 뭐 증착 장비, 뭐 적층 장비 이런 게 오늘 올라왔죠. 근데 요걸로 하이닉스는 성장은 HBM이잖아요. 그죠? 예, 성장은 기본적으로 HBM이에요. 근데 메모리는 뭐예요? 메모리는 사이클이죠.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그 성장은 여전히 유해요. 예, 이쪽은 HBM 쪽은 그죠? 왜냐면 이번 도조에도 HBM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HBM 더 커지겠네? 엔비디아에다가 테슬라까지 HBM 더 커지겠네? 그죠? 근데 사이클 쪽에서 메모리 가격 인상이야? 그럼 사이클도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러면은 이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과연 이 정도냐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는 실적은 아직 물론 반도체는 실적을 다 확인하고 하면 늦어요.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와요. 이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부장도 숫자 이만큼 안 나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은 2차전지보다 더 비싸요. 2차전지보다 더 비쌉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거는 이번에 HBM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애매하긴 한데, 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여기 바닥은 여기 중기 바닥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내려봐야 여기잖아. 내려봐야. 그래서 좀 안전해져 있어요, 반도체가. 반도체가 지금 좀 안전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괜찮으면 소부장 주식들 그렇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반도체가 뭐 나름 평타 이상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 무너진다니까요. 거기에다가 2차전지는 두 개만 봅시다. LG 엔솔이랑 여기 뭐 셀 1등, 국내 셀 1등.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봅시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 기업. 그 메모리라는 반도체 메모리라는 완전한 하나의 산업의 그냥 선두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장기 궤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 주봉으로 삼성전자를 뭐 제가 진짜 하나만한 얘기 삼성전자 언제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처럼 말씀드리는 게 여기 90년대, 2000년대 이후부터만 한번 봅시다. 자, 이 삼성전자가 조정이 없었습니까? 그때 뭐 30%, 20%, 여기 50% 이런 조정들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원초적인 1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과연 이런 데 매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감히 삼성전자에 저는 빗대 보는 거예요. 왜? 반도체 시장 규모 350조예요. 근데 배터리 시장이 더 커요. 천조 원대 됩니다. 천조 원대. 앞으로 침투율이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가 관건이 되지만 배터리 시장이 더 커요.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여러분? 1년에 자동차가 9천만 대 이렇게 팔려요. 경기 좋으면 1억 대도 팔려요. 예. 그러면은 전기차가 침투율이 50% 가면은 5천만 대 전기차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캐펙스보다 3배 가까이 더 늘려야 돼요.
돈을 지금보다 3배, 지금도 아직 다 풀 가동 안 되고, 풀로 지금 20% 가동 다 안 되고 있는데, 그거 돌아갔을 때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이게 주봉이 약간 주봉 봤으니까, 삼성전자 주봉 봤으니까, LG엔솔도 주봉 보자고요.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파는 게 맞냐고요. 이 파는 게 맞아요? 아니죠.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라고요, 이제 2차 전지도. 그러니 이런 주식들이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양극재 1위 기업 에코프로 BM 오늘 첫 반등 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30만 원에서 첫 반등 했다가 살짝 빠졌는데, 이게 여기 과열 맞죠? 그 과열이 이만큼 내려왔잖아. 그럼 이제 안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위험했지. 이제 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121선 와 있잖아요. 실적 성장이 유효한데 121선 깨져 있으면 매수지. 무슨 여기서 겁을 왜 내요? 그 대신 뭐 올라가는데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겠죠. 요렇게 반등 나올 거예요. 요렇게 반등. 시장이 내려올 상황도 아니고 반도체도 괜찮고 2차전지도 괜찮고 장 괜찮아요. 근데 반도체 움직이고 2차전지 움직이면은 다른 주식들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폭등하겠죠. 그게 다른 종목도 약해질 거다. 그러니까 테마주 좀 떨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가면은 오히려 2차전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건설기계, 뭐 전력망, 엔터테인 이런 거 다 실적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지금 떨어져 있죠. 걔네들이 다시 그냥 7월 이전 주도주들이 지금 강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리고 추석 앞두고 매물 소화를 지금 9월 초에 많이 해버려서 추석 때 딱히 이벤트가 없어요. 추석도 그냥 해도 돼요. 그냥 가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2차전지는 뭐 첫 반등 시그널이 오늘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으니 그동안 힘드셨던 거 좀 반등하면서 좀 수습해 줄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 빨리 안 나와요. 천천히 나와요. 인내심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지금 9월 8월 손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사셔도 되는 정도의 시장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